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16번부터 20번이고요. 재밌는 퀴즈 문제 5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고요. 시간 단축을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을 근거로 갑이 통합력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P세대는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업무 역량은 기획, 창의, 추진, 통합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능 곱하기 4 플러스 노력 곱하기 3. 요 값이 업무 역량의 값인데요.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0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정수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니까 0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업무 역량의 재능은 아래와 같고요. 값은 통합력의 업무 역량 값을 다른 것보다 크게 만들고자 합니다. 단, 갑이 투입 가능한 노력은 총 100이고요.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한다. 이 말은 그냥 100 전체 다 투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이 재능을 위에 식에 대입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통합이 가장 커지려면 이 100의 노력을 어떻게 나눠서 투입해야 되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력을 최소한으로 통합에 투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장 큰 추진에다가요, 노력을 0을 넣고요. 나머지 3개에 배분을 해주면 되는데, 통합이 가장 커지려면 통합이 이 추진력을 넘도록 440을 넘도록 만들어주고 나머지 노력들을 기획과 창의에 그냥 임의로 배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240에서 440, 200이 차이 나죠? 근데 노력은 이제 3단위씩 들어가니까 200을 3으로 나누면 66.666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7을 여기에 투입을 하면요. 통합이 441이 돼서 추진력보다 커지고요. 나머지 노력, 100에서 67 빼면 33이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나눠서 배분해주면은 440을 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의 노력을 13단위, 기획에다 20단위를 배정을 하면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0이죠. 그래서 총 점수가 42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9를 더해주니까 총 점수가 439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의 노력 67을 투입해서 통합이 가장 커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가장 큰 추진에다가 노력을 0을 투입하고 이 통합이 이 추진력만 넘게끔 만들어주고 기획과 창의에 나머지 노력을 배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노력을 배분했을 때 기획과 창의가 또 커진다면 통합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찌됐건 추진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을 근거로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으면 그 직전에 먹은 떡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원쟁반의 둘레를 따라서 쑥, 인절미, 송편, 무지개, 팥, 호박이 순서대로 하나씩 시계 방향으로 놓여 있어요. 떡 먹는 순서는 아래와 같은 규칙을 따르는데 어떤 떡을 시작점으로 이 첫 번째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6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어요. 떡을 먹고 나면 그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이거를 반복해서 떡이 한 개 남으면 마지막으로 그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6개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시작점을 그냥 12시로 잡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여기에 있는 떡이 첫 번째로 먹히게 되고요. 그 다음 시작점이 이제 12시가 또 되는 거고 다시 1, 2, 3, 4, 5, 6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먹히고 그 다음 이제 2시 방향에 있는 애가 시작점이 되죠. 여기가 1, 2, 3, 4, 5, 6 해서 이 4시 방향에 있는 애가 세 번째로 먹히고요. 다음 시작점은 6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시 방향에 있는 애가 네 번째로 먹히게 되고 이제 6시랑 8시 방향에 있는 애 둘이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얘가 이제 다섯 번째로 먹히고 마지막에 얘가 이제 여섯 번째로 먹히게 됩니다. 이 녀석 마지막에 먹힌 애가 이제 송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시계 방향으로 송편 다음에 무지개 떡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먹힌 다섯 번째 떡은 무지개 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림만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8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구매하려는 두 상품의 무게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는 쌀 상품 A에서 D를 판매합니다. 무게는 A가 가장 무겁고요. B, C, D 순서로 무게가 가볍다. 즉 A, B, C, D 순서로 무게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A가 제일 무겁고 D가 제일 가볍습니다. 무게 측정을 위해 서로 다른 상품을 저울에 올린 결과 6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각각 35, 39, 44, 45, 50, 54 요키로가 나온다고 하네요. 갑은 가장 무거운 것과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를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B랑 C를 구매한다고 하네요. 얘네의 무게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무거운 두 놈의 합이 54고 가벼운 두 놈의 합이 35라는 점입니다. 이거 두 개만 그냥 알아내고 보기 대입해서 풀면 금방 풀거든요. 보세요. 1번 만약에 A, B, C, D가 있는데 순서를 그냥 A, B, C, D 이 순서로 적는 거예요 지금. B가 더 무거우니까 만약에 얘가 25고 C가 19다 하면 A는 어떻게 되냐? 29가 되고요. D는 16이 돼요. 이거 가지고 조합했을 때 얘네가 나오냐를 따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져보면요, 만약에 B랑 D를 더하면 41이 나와요. 41은 이 무게에 없죠. 그래서 1번은 기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빨리 풀 수가 있어요. 2번 하면은 여기 26이고 19잖아요. 그러면 얘가 28이 되고 마찬가지로 16이 되겠죠. 얘네 두 개 더하면 42 기각. 3번 24, 20 하면은 여기가 30이 되고요. 여기가 15가 되죠. 다 더해보면은 35, 그 다음에 여기 39, 여기 44, 그 다음에 여기 54, 50, 그 다음에 여기 더하면 45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이랑 5번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보기를 활용하시면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궤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을 구하라고 합니다. A 궤종시계는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칩니다. 7시를 알리기 위해서 7시 정각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총 7번을 치는 거죠. 이 궤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이 시간 간격은 똑같다는 거죠. A 궤종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 치는 간격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정각대에 첫 번째 종을 칩니다. 그 다음에 쭉 쳐서 6초가 흐를 때까지 이 6번째 종을 칩니다. 그러면 중간에 2, 3, 4, 5 이렇게 들어가서 6초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5번을 더 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5번 치는데 6초가 걸렸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11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원리로 총 10번을 더 치겠죠. 정각에 한 번 치고 나머지 10번을 더 쳐야 되니까요. 10번. 그럼 얼마나 걸리냐? 이 비례식 따져주면 12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11시 12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함정에 빠져서 1번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6번째 종이 6초니까 11번째는 11초겠구나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20번이고요. 다음 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A부서 주무관은 오늘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모두 같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업무 개시 후 현재까지 한 일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시작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진술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딱 봐도 나머지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이 병 가지고 시작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은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을 우리는 그냥 100으로 둡시다, 편하게.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 하니까 50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당 해야 되는 일을 150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막 100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일의 양을 이렇게 적어 줍시다. 갑을병정 무 적고요. 병은 지금 100을 했죠. 그러면 이 시작점을 잡았으니까 병이 있는 대로 가서 풀어주면 돼요. 갑은 병이 아직 하지 못한 일, 이 50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했다는 거죠. 그럼 25가 되고, 그럼 이제 값이 있는 대로 가서 풉니다. 정은 값이 남겨놓고 있는 일의 양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 값이 25 했으니까 지금 1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이 있는 대로 올라가서 을은 정이 남겨놓고 있는 일 25의 2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50을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 무는 을이 남겨놓은 일 100이죠. 요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풀어본 문제들은 실전에서 다 1분 안쪽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복습 꼼꼼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마지막 21번부터 25번 푸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